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종로구 익선동에 준비가 되어 있는 팰리세이드 하우스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날인데 지금부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상에서 보이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컸어요. 전체적인 길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길어진 측면이 있고, 외관 디자인, 특히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만 그대로 유지가 됐고, 거의 뭐 처음에 공개가 됐었던 콘셉트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간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좀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도 워낙에 넓었었던 차기 때문에 고급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일단 지금 두 대의 팰리세이드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멀리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모델이고, 오른쪽 가까이 있는 모델이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릴에서부터 디자인이 조금씩 있고, 휠의 디자인이나 뭐 컬러, 실내에 사용된 소재 디자인 이런 것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은 좀 비교가 바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무리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볼 것 같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일반형 모델인데 조금 더 다크 크롬 형태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캘리그래피에다가 저런 크롬 형태, 실버 크롬의 색깔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약간 좀 반반입니다. 다크 크롬이 적용된 부분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은 헤드램프까지 크롬 형태로 보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호불호의 입장은 비슷하게 날 것 같아서 연식 변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디자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모델 사이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클레딩이라고 하죠. 빗살 무늬처럼 쭉 라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끈한 그런 형태의 범퍼 하단부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뒷모습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캘리그래피 트림의 이제 뒷모습인데, 딱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과 동일하게 범퍼 아래쪽에 클레딩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보다 조금 더 차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눈에 띄는 차이점 혹은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에요. 테일램프 쪽에, 그리고 트렁크 쪽에 이제 테일램프 형상에 맞춰서 LED에 디자인을 더 추가를 해준 덕분에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조금 클리어한 파츠가 같이 적용이 되면서 테일램프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같이 만들어냈는데, 어떤 것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분들을 봐도 일반형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살짝만 수정을 하면은,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옆쪽에 라이트가 들어가기는 해요. LED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아까 캘리그래피 트림은 이 라인에 맞춰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라인들이 들어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반형 같은 경우는 좌우로 쭉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양의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면 좀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대차 로고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부터 현대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고를 최대한 키우고 싶다, 자신감 있게 로고를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차 크기 비율에 맞는 로고를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보기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로고가 창피하다라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러네요. 대형 SUV답게 탑승 인원은 6인승, 7인승, 그리고 5인승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SUV, 다형 밴 같은 형태들도 마찬가지지만 맨 뒷열까지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 사이즈는 이제 차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작아 보이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시트를 열고 접고 다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동이라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외의 구성들은 뭐 부분 변경답게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캘리그래피 트림의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지금 운전석을 보고 있는데 시트의 착자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거의 차이는 못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전폭이라고 하죠. 이 좌우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 주차장 공간에서의 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실내에서도 실내 공간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장이라 그러죠.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앞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실내에서는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용된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옆에 있었던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무 같은 형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깬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이 캘리그래피는 오히려 되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고급화를 한 거 맞는 거겠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통뉴스 민유식 부장님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었는데 비슷하네요. 저기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다 일반형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릴도 그렇고 저기 실내도 그렇고. 네. 얘는 진짜 플라스틱키하네요. 정말 이런. 네. 네, 인서트 부분이. 똑같은 플라스틱이지만 저거는 그래도 우드 프린팅을 되게 공들여서 해둔 느낌인데 이거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를 공들였더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딱 가짜다는 그 느낌이 딱. 네. 고급스러워야 될 부분에서.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특유의 공간과 사이즈 때문에 20대부터 50대까지 되게 다양한 아버지들이 카니발 대신 살 수 있는 차로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3.8 가솔린을 좀 선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0대하고 60대는 2.2 디젤을 선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으신 분들일수록 또 장거리를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나 이런 측면에서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는 기름값이 하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선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선 와이파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무선 카플레이가 사용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선 와이파이 기능이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것과 이제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차이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무선으로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블루투스로는 일단 연결만 하고 대부분의 통신은 와이파이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빠져 있어서 그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지만 비용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차가 좀 이제 시승차가 언제 돌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시승을 해보면서 변화된 포인트들, 더 길어진 점들, 그리고 더 얼마나 더 안락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밖에 취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살펴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천천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